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려시대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고려시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외 관계를 이론으로 좀 살펴봤었고 여기에 기출문제 풀이들이 지금 딸려 있는 게 있는데 8문제씩 붙어 있죠. 이제 그거 여기서 한꺼번에 문제 풀이를 한번 세 주제 챕터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사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 한 번에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출문제들입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차분하게 보면서 아닌 거를 소거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처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고창군에서 병산 아래에 가서 태조와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 견훤이 지금 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랑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삼국 통일전쟁에 나오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견훤이 우세했다가 나중에 이 왕건이 역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고 마지막 백제 후백제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후삼국이 다시 한번 통일이 되는데 이거 지금 고창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창 전투예요. 고창 전투. 자, 우선은 어떤 전투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창 전투인데 두 번째 태조가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대구 팔공산 일대죠. 견훤에 맞이해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잠수 김락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신순겸 장군이 옷을 바꿔 입고 겨우 살아나잖아요. 처음에 전투를 했을 때에는 태조 왕건이 완전 패퇴를 하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역습을 합니다. 자, 공산 전투가 먼저고요. 요거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요거를 해요. 그러면 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겠죠. 가가 먼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가나로 돼 있는 1번, 2번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나머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가 뜰에서 신라 왕의 아련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할애를 하면서 궁궐이 진동을 했다. 왜 인사를 하고 있냐면 이제 신라국을 패하고 경주라고 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그냥 국가 전체를 왕건에게 주고 있는 귀순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신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견훤이 자기 아들 신검한테 유패가 돼가지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후백제도 신검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후백제가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신라가 귀순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 전투가 나와야 돼요. 자, 신라 귀순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1, 2천 신검 나옵니다. 신검의 군대에 1, 2천에서 싸우는 마지막 1, 2천 전투가 이게 후삼국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통일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복했다라고 나오죠. 후백제 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후삼국이 드디어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다가 먼저고 라가 나오는 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앞에 요게 먼저죠. 나, 가, 다, 라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나가다라가 되어 있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연도를 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도 외우지 마시고 어느 전투가 어느 전투 앞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토리를 쭉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무슨 전투에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고리가 연결돼가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다음에 어느 파트에 요게 들어가는지를 써가면서 보세요. 소거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게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지선다가 나오면 2개에서 3개 정도는 완전 아닌 겁니다. 한 2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요거는 하나씩 써가면서 배치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번에 3번.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탐구활동 보고서인데 고려사의 사료를 검색해서 분석한 거래요. 안정과 통합을 꾀했던 사람이고요. 보니까 지방의 호족을 포섭을 하느라고 왕시성을 내려주고요. 사성정책하고 있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반포했다.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고 흑창을 설치해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민생 안정. 이거 전부 다 태조 왕건이 하는 일들이죠. 태조 왕건이 했었던 업적이니까 자, 그러면 태조 왕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요거죠.
개국공신, 나라를 처음 여는데 공이 있는 공신이잖아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열었으니까 이 후삼국 통일에 도움을 줬었던 이런 신하들, 이런 분들에게 역분전이라고 하는 물려줄 수 있는 트로피 같은 땅을 전답을 내려준 거죠. 1번이 해당 사항이고요.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한다. 이 광군이라고 하는 거 광군사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 태조 왕건의 뒤에 등장하는 정종이라는 임금 때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를 하면서 만들었었죠. 얘는 정종이고 광덕이나 준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거는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겁니다. 광종, 요거는 광종이고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한 거는 예종입니다. 예종, 이거는 예종이고요.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이 화폐네요. 요거를 발행한 거는 숙종입니다. 화폐 얘기가 나오면 대충 이거는 숙종 시기의 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건 숙종. 그래서 태조 왕건의 업적은 1번 역분전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연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고려는 중국의 연호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연호를 쓴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연호를 사용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임금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덕이랑 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거죠. 광종. 자, 그러면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과거제도 도입하였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와버리네요. 후주 출신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합니다.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거는 왕건이 하는 거죠. 이거 태조가 하는 거고요.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하는 거는 경종이 하는 겁니다. 경종. 삼국사기의 편찬을 명령을 하는 거, 이거 김부식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인종.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광종보다 뒤에 나오는 성종이라는 임금 때 하는 거죠. 성종.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광종의 업적. 자, 4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면 말한다. 자, 박사, 의학 박사와 경학 박사를 어디 지방에다가 보냈다. 쭉 보니까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에 잘 부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다가 보내가지고 지방 케어에 힘쓰는 모습, 그리고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지방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모습, 12목이 나오면 이 사람은 성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 성종이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한 거는 앞서서 나왔던 광종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종. 관학 진흥을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하는 거는 예종이 하는 거고요. 이건 예종.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성균관이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국가대학교로 국립대학교로 유지가 되죠. 이거 상당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국민왕 때 나오는 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유교적으로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한 게 성종의 업적입니다. 4번이고요.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는 건 요거는 태조 왕건이 하는 거죠. 첫 번째 임금이었던. 네,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번. 자, 5번 볼게요. 5번. 이거는 고려의 기구에 대한 관청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기에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음소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의 나는 주인공인데 둘째 딸 예종의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를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승진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 맞게 연결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중추원, 추밀원 부사,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추밀원, 중추원이라고도 하는 요건 맞게 연결돼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니은을 볼게요.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어사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이 지금 맞아요. 나머지 거가 아니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기역, 니은 들어가고 있는 게 1번밖에 없으니까
일단 1번이 답이 되려면 나머지가 오답이어야겠죠. 상서성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건 상서성이 아니고 3사에서 하는 거예요. 3사. 3사. 틀렸죠? 자, 여기 중서문화성,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거는 중서문화성이 아니고 이거 도병마사죠. 도병마사. 그래서 옳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서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1번으로 찾았고요. 자, 6번. 가시대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으로 가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었습니다. 해음 원지를 통해 개경 이외에 남경, 동경 등이 설치되었던 요 시대 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약간 크게 만들어진 리조트형 휴게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전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여기 앞쪽에 해음원지 기념관이라고 조그만한 박물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유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이 됐는지를 영상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원이라고 하는 걸 운영했었던 이거 고려 시대의 지방통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 왕족 파견. 이거 백제 무령왕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백제 무령왕의 일입니다. 전국에 구주 5소경을 설치하는 거, 이거 통일신라 얘기죠. 고려랑 상관없어요.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소, 부곡이 있었다. 요게 고려의 지방통치체제의 특징이죠. 향과 소와 부곡이 있었다는 거.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두었다. 갑자기 국토가 넓어지니까 이럴 필요가 있었겠죠. 통일신라의 특징이고요.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 끝자락에서 조선의 끝물에서 두 번째 가보개혁 때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정답은 6번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7번 올라갈게요. 7번. 밑줄그은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의 묘지명으로 딸 3명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원 이씨 가문 왕비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척준경이랑 반란 일으켰지만 실패하죠. 자, 이자겸의 난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느냐? 요걸 찾는 건데 바로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진압이 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왜 개경에서 이자겸의 난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개경의 운세가 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경 말고 서경으로 가서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라고 묘청이란 사람이 주장을 하죠.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여기밖에 해당 사항이 없죠. 1번이네요. 1번, 7번에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경천도와 금국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났어. 방금 위에서 언급했었던 이거 묘청의 난이네요. 묘청의 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으로 평가했었던 성공했으면 우리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텐데 좋은 방향으로 했었던 통탄했었던 사건이죠. 자, 묘청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 간 거는 요거는 거란 침략 때 얘기죠. 두 번째로 거란이 침략됐을 때 얘기고요.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된 거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시기네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김부식 등이 이끈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묘청의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광군이 이겼어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이 묘청의 난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나는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준 거는 그냥 여진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묘청의 난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자, 8번의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 넘어가서 이제 고려시대 그 무신 정권 시기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 8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하였다. 무신이죠. 보현원, 살해, 정중부, 환궁 나오는 거 보니까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일으킨 정변입니다. 이거는 무신정변이에요. 자, 1번은 무신정변인데요. 나를 볼게요.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으로 거처로 옮기게 하고 블라블라 나오네요.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두 번째는 이자겸의 난이고요. 다를 볼게요.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묘청의 난입니다. 시기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났냐는 거죠. 고려가 지배 세력이 계속 변천을 하죠. 처음에 호족이 있다가 이들이 문벌귀족이 되고 그래서 무신차별해가지고 무신정변 나고 원간섭기 나오죠. 초반에 호족에서 문벌귀족의 지배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로 나오는 거 무신정변이 앞에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무신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문신들 위주로 뭔가를 하는 문벌귀족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문벌귀족기에 등장을 하는 거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일어나는 게 개경의 운이 다해서야 라고 하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자,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김부식을 포함한 문벌귀족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무신차별이 계속 심화돼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요런 순서대로 가야죠. 나, 다, 가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다가가 나와 있는 4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연도를 지금 쓰지 않는 것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푸시라고 일부러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무슨 사건 뒤에 뭐 때문에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걸 막 달달 외우지 말고 이자겸의 난 다음에 묘청이 이거가 왜 일어났는지를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면서 요 난을 일으키고 요게 실패하면서 무신들이 차별화되는 그런 시점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고 요런 앞뒤 관계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4번으로 정답 지금 찾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이거 뒤에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이 초반에 무신정권기 정신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힘으로 집권을 한 세력이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중부 중심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정중부를 죽이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경대승도 무섭죠. 나도 정중부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누가 나를 또 나처럼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도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경대승의 도방에서 뭐 나를 보호하게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경계를 세우고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발발 떠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일어났어요. 정중부하고 여러 사람들 무신들이 모여서 이 우리를 차별하는 문신들을 없애자라고 일어났는데 뭔가 전공을 나누고 권한을 나눠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트러블이 좀 일어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정중부를 경대승이 또 제거도 하고 정중부랑 같이 일어난 사람 중에 이의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경대승이 또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지금 뭔가 긴장 상태에 있는 이 무신 정권의 초반기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대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네요. 자, 그러면 이거 뒤에 일어난 걸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건 무신 정권 이전이죠. 이후가 될 수 없네요.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게 지금 이 뒤에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그 다음에 최씨무신 정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는 최충원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했었던 요 행동 요게 여기 뒤에 등장할 수 있는 사건이겠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였다. 강조의 변인데 이거는 거란 쳐들어왔을 때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전입니다. 이전.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불태웠다. 묘청의 난보다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나와야 되고요.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보기를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이라는 게 있는데 정중부가 무신정변 일으켰을 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전이겠죠. 시기상으로. 그래서 이거 뒤에 등장할 수 있는 시기적인 사건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에 2번이고요. 자, 3번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 사람의 묘지명 탁본이래요.
여기에서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음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고 명종을 퇴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켰던 이 사람. 그래서 다른 무신들이랑은 다르게 체계적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했었던 자기 집안의 정권을 이룩한 이 사람은 최충원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시대를 열었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했다. 이거 나중 시기에 공민왕 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설치하는 거니까 사실 최충원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죠. 최충원의 활동은 아니에요. 이 뒤에 나와야 되니까. 교정도감을 두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맞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관청을 설치를 해서 자기가 여기에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최고 지위로 올라가가지고 장관처럼 행세를 하죠. 요 2번이 최충원의 활동이에요.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몽항쟁을 펼친 거는 배중손이라는 사람이고요.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해서 실제로 화포를 제작하는 사람은 최무선입니다.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긴 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한 일이죠. 정답은 2번으로 최충원의 활동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서 정년도목을 올리니 최우가 청사에 앉아서 받았다. 최우의 집에 가서 백관이 뭐를 한대요. 육품위하는 당하에서 2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무슨 궁궐 같네요. 자기 집이. 이때부터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자기 집에서 왕 행세를 한 것처럼 지금 나오죠. 자, 최후의 정권 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 뒤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삼별초의 항쟁, 이거 마지막 항쟁 부분이죠. 대몽항쟁의 끝자락이죠. 최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대몽항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몽골의 침략이 터지고 이 대몽항쟁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대몽항쟁 그만두고 강화를 맺기로 하고 나서도 삼별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몽항쟁을 이어가죠. 그리고 진도에 가서 용장성을 쌓고 계속 투쟁을 하죠. 시기적으로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1번이네요. 나머지가 오답이어야 되겠죠?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했다. 정중부는 최씨 무신정권 이전에 처음에 나오는 무신 집단이죠? 아니네요. 이전이에요.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 설치하는 거는 태조 왕건이에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는 거 최씨 무신정변의 초반기의 일입니다. 요거는 무신집권기 초반부의 일이어서 최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거 최후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전 시기의 일이겠죠. 그래서 요것만이 최후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어요? 4번에 1번.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뒤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려의 태자가 배하를 하니 쿠빌라이가 원나라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였다. 강회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의 태자가 원나라 칸을 지금 보러 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뒤에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모든 항쟁을 포기하고 원나라에 강화하러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가 도입되는 거는 원간석기의 한참 이전이죠. 이거는 광종식의 일이니까 고려 초반이에요. 이전입니다. 한참 이전. 동북면의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는 건 대몽항쟁 이전이에요. 무신정권이 처음에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직후니까 이것도 앞선 시기죠.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이 만건당은 이제 우리가 원간섭기에 들어간 다음에 충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 수도 연경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우리 학자들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걸 만든 거는 이 원간섭기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요 3번만이 이거 뒤에 나오는 장면으로 어울릴 수 있겠죠. 묘청의 난은 이거보다 한참 이전이죠. 시기적으로 한참 이전이고요.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는 거 이거 원간섭기 이전에 이 대몽항쟁도 이전에 최후가 집권하기 이전에 최씨 정권이니까 이것도 앞선 시기죠.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자, 6번 볼게요. 6번. 다음 서술형 평가에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에 대해 서술을 하시오. 윤수는 응방을 관리했는데 이 응방이 뭐냐면 이거 매응자거든요. 우리가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별별 거 다 착취해 가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그 매를 우리나라 매가 더 품종도 좋고 자연환경이 더 좋았는지 어쨌는지 매를 징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응방이라고 해요. 응방이라는 관청을 아예 설치를 해두고서는 이 품질이 좋고 훈련이 잘 된 매들을 이 몽골에 가져가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응방이 있고요. 유청씨는 몽골어를 익혀서 여러 차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충렬 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 이거 원간섭기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일단은 충자가 들어가는 왕이 등장을 하고요. 기철과 형제들은 누이 동생이 원순제의 황후가 되어서 국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다. 기황후 얘기하는 거겠죠. 공료로 끌려갔다가 뛰어난 미모와 지략으로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원간섭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 맞는 거 서술한 답안을 고르면 되겠네요.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이거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얘기고요.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이 고려 초반기입니다. 원간섭기가 되기 전이니까 시대의 모습이 맞지가 않아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을 한다. 변발이 그 몽골 복식이에요. 몽골의 머리 모양. 앞에는 좀 반대머리하고 뒤에 머리 따서 느리는 이게 변발이고요. 호복이 이게 몽골 복장입니다. 요거 볼 수 있겠죠. 원간섭기에. 몽골풍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니까 3번이 맞겠네요.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는 거 무신정변 직후의 무신정권 초창기입니다. 요거는 상민층이 납속과 공명척을 활용을 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조선시대죠? 조선 후반부에 나오는 특징이네요. 6번에 3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고요. 6번에 3번.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자춘 나오고 있고요. 이자춘이 쌍성 등지에서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면서 이자춘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살펴서 하느라고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랬더니 그때 이자춘을 비롯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철이 이 원간섭기의 친원파 중에 하나죠. 대표 친원파입니다. 기철이 쌍성의 반민들과 몰래 내통하여 판패로 삼아서 영모를 도모하려고 한다. 기철을 지금 밀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자춘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기철이 정말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내 명령대로 해라. 여기서 이제 기철이 나중에 쓸려서 죽는 거죠. 이 친원파들을 쓸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격파해서 되찾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했었던 고려시대의 왕, 공민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공민왕 때의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초량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거죠. 요거 아니고요.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이것도 조선시대인데 동의보감 허준이 쓴 거잖아요. 선조하고 광해군 때 계속 활동했었던 이거는 완성되는 건 광해군 때이기 때문에 조선의 광해군 때죠.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요거는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발해. 전민변정도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요거 볼 수 있겠네요. 불법적으로 이 친원파 세력들이 가져간 노비와 불법적인 대농장을 혁파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죠. 신돈을 등용을 해서 이거 전민은 뭐냐면 이 밭이랑 백성들 중에서 불법적으로 좀 노비가 되거나 뺏긴 땅이 있는지를 잘 보고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똑바로 맞는다라는 거라서 여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볼 수 있겠죠. 공민왕 치세기에 4번이 정답이고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을 볼 수 있는 건 이거 신라 선덕여왕이 세우는 겁니다. 이건 신라 선덕여왕 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민왕 때랑 하나도 맞지 않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번의 왕이 최영에게 명해서 요동을 정벌한다고 하네. 명황제가 천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의 영토로 지속시키려 한 것이 원인이라더군. 자, 이제 왕조가 바뀌었네요. 여기도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됐는데 우리한테 또 이상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때 왕이 최영 장군에게 명해서 요동을 정벌한다고 했는데 이 요동 정벌을 출동을 받고 가는 건 실제로는 이성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거 한참 이전이죠. 여진정벌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광동 6조를 획득하는 거 거란의 1차 침입되죠. 해당 사항 없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걸로 출병을 하는데 위화도에서 군대를 멈추고 고민하다가 군대를 돌리죠. 이거 볼 수 있죠.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 3번이고요. 대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는 거는 대몽항쟁의 끝물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에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한다. 이 삼별초보다도 앞서 있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뒤에 등장하는 거는 이성계의 요동 정벌에 출정했었던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는 위화도 회군이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8번에 3번으로 지금 찾았고요. 자, 이제 대외관계에 해당되는 8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래요. 광군을 창설을 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거는 정종이 하는 거예요. 아직 침입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침입하기 전이고,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거 마지막 3차 침입 때 강감찬 등장하죠. 이건 3차고요. 서희가 소손룡이랑 외교 담판하는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차 침입이잖아요. 그러면 광군 창설이 먼저죠. 가가 먼저고 서희가 그 다음이니까 가다나가 되겠죠. 가다나. 이건 사실은 소거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가다나로 들어가 있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1번에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주정이 김치양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북명 도순건 부사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짐을 호위하게 하시오. 강조의 정변과 관련된 장면이 지금 나오죠. 이 사람 아마 목종입니다. 목종. 어머니였던 천추태후의 애인이었죠. 김치양. 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조를 불러들이는 장면이 있고요. 강조의 정변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네요. 가시기가 나오고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을 맞이할 연회를 준비하라. 3차 거란 침입을 물리치고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 사람은 현종입니다. 현종. 왕이 바뀌었죠? 목종 다음으로 임금이 되는 현종이 있고요. 아마도 여기에 이 강조의 정변으로 임금이 바뀌는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목종에서 현종으로 바뀌는 요 사이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이 설치돼서 화포가 제작이 되는 거는 홍건적이랑 왜구가 등장하는 한참 뒤시기입니다. 요 거란 침입보다도 더더더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사이에 못 들어오죠? 이거의 뒤에 나와야 돼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 공민왕 때 나오는 거니까 이 초반 임금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뒤로 가야 됩니다. 거란이 침입해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하였다. 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던 임금이 현종이에요. 두 번째로 침입을 해왔을 때 나주까지 피난을 가죠. 여기 사이에 등장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 거란의 침입을 모두 물리치고 난 뒤에 축하연을 맞이한다는 거니까 거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앞부분에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3번이 현종의 여기 뒤쪽 시기에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노비안건법의 실시로 국가재정이 확충되었다. 이거는 목종보다 한참 더 이전이죠.
광종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광종이 했던 거. 자, 요거 한참 앞선 시기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별무반 설치되는 거는 윤관이 건의하는 거죠. 이거는 이것보다 더 한참 앞에 있었던 여진정벌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모르면 이 사람이 목종인 거를 알 수가 없고 강감찬 장군이 있었던 거란의 2차, 3차 전투기에 임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또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긴 했어요. 요거는 암기보다는 목종에서 현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를 막 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기 강조의 정변이랑 연결되는 얘기, 자, 이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3번 올라갈게요. 3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윤관이 땡땡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후에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린 척경입비도입니다. 자주 이거랑 관련된 사료를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 윤관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 여진정벌한 사람이잖아요. 여진. 자, 우리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는 거, 이거 최무선 때 하는 건데 홍건적이랑 왜구 때문에 이거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왜구를 섬멸하는 데 요거를 쓰기도 했고요. 안 맞죠? 여진에 대한 대응으로는.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하는 거 스시마섬 토벌하잖아요. 왜구 토벌입니다. 연개소문을 보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연개소문 고구려 장군입니다. 고구려 장군이고 고려랑 관계가 없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고구려가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해당 사항 없고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간행하는 거는 여진을 대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몽골을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을 한다. 이게 여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윤관이 포로 346구와 말 96필,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의주와 통태진, 평용진의 성을 쌓고 블라블라블라 북계 구성이라 하였다.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여진 정벌하고 나서 동북 구성 쌓는 그런 얘기들이 가에 해당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거 여진 정벌하는 시기죠. 그리고 나를 볼게요. 그해 12월 16일에 처인 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과 싸우던 중 화살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쏘아 죽였습니다. 살리타. 이거 김윤후 장군이, 장군이라기보다 이 사람 승려 장군이죠. 승려. 김윤후가 이 몽골에 살리타를 무찌르는 장면이네요. 여진정벌이 있고 몽골 항전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하는 거는 이거 광군 정종 때 하는 거잖아요. 거란이 침략할까 봐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진보다 앞에 있어요. 사이에 못 들어가네요.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거 거란 1차 침략 때 하는 거죠. 여진보다 앞서 있죠. 거란의 1차, 2차, 3차 다음이 여진이에요. 거란이랑 언급되는 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가해 이전이에요.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유하는 거는 이 몽골 전투 다 끝나고 나서 원간섭기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의 뒤에요. 이것도 사이에 못 들어오겠죠? 이거는 이미 이 전쟁 다 끝나고 우리가 강화 맺고 앞에 충자, 임금 충자 쓰면서 이 원나라에 복속이 되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나의 뒤에 나옵니다. 아니죠? 묘청 등이 칭제 건원과 금정벌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보류하고 5번 먼저 볼게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강감찬 장군이 제안해서 한 거죠. 거란의 3차 침입 뒤에. 그러면 여진보다 이전이니까 이것도 사이에 못 들어가네요. 자, 요거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진 정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여하간의 문제 때문에 이 동북 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진 애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여진이 이거를 종잣돈 삼아서 금나라를 세우고 우리한테 뭐 사대관계 같은 거 요구해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일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칭제건원하고 저 괘씸한 금나라 정벌해야 된다. 요런 게 순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하는 게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면서 우리한테 사대관계 요구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번이겠죠. 이렇게 정답 찾아주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강화종성은 땡땡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건립한 성 중에 하나다. 이거 누구겠어요? 가는. 고려가 강화천도로 한 거는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몽골이랑 싸우려고 한 거죠. 그럼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한번 골라볼게요.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양규 장군 나오는 거는 이 사람 거란 침략 때 활약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기억은 지워버릴게요. 1, 2번 지울게요. 기억 들어가는 거.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김윤후 장군 나오는 거 몽골이랑 전투했던 거 맞죠? 이 충주성 전투. 김윤후는 2차랑 5차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몽골 전투에 해당하는 사람 맞네요. 니은은 맞아요. 그러면 니은이 없는 5번 지워버릴게요.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리을을 먼저 볼게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쌓은 거는 몽골이 아니라 여진을 정벌할 때 한 거니까 리을은 아니네요.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는 거 지우고 요걸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송문주라는 사람이 죽주성에서 김윤후가 나중에 충주성의 방호별감이 돼가지고 이 활약을 하고요. 이 송문주가 죽주성의 방호별감이 되어서 똑같이 활약을 합니다. 요 기회에 요거 이름과 장소를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는 최후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해서 용사들을 모아서 매일 밤 순찰을 하는 이런 거 처음에 야별초라고 하는데 도적이 여러 도에서 일어나니까 별초를 증가시켜서 나눠가지고 좌별초, 우별초로 삼았어요. 그리고 몽골로부터 잡혔다가 도망쳐 온 사람들을 모아서 신의군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거 세 집단을 싹 모아서 가가 되었다. 네, 이거 삼별초죠. 삼별초. 자, 그러면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광군사의 통제를 받은 건 광군이죠.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었던 한참 앞쪽의 정종 때예요. 이거는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되는 거는 고려시대랑 아무 관계가 없죠. 한참 뒤로 가서 대한제국군이잖아요. 대한제국군이 이걸로 해산이 되죠. 이 정미 7조약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황제도 퇴위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건 대한제국 겁니다. 아니고 4군 6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는 조선시대 초반의 세종 때 김종서 장군이랑 최윤덕 장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몽골이랑 싸우겠다라고 한 게 삼별초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죠. 4번이네요. 유사시의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이건 조선시대의 잡색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볼게요. 양규가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성령까지 출격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남녀 1000명을 되찾아왔다. 양규 장군의 활약이 돋보이는 거는 거란의 2차 침입 때 활약을 하셨던 분이죠. 자, 나를 볼게요. 윤관 등이 구성을 쌓게 하고 블라블라블라 사람들을 옮겨와서 살게 하였다. 윤관의 구성이 나오면 이거 동북 구성이겠죠? 그럼 이거는 여진이네요. 여진. 자, 다를 볼게요.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서 굳게 지켰다.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거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귀주성을 지킨 박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순서대로 본다면 거여몽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안 되면 거여몽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냥 캐릭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거여몽을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거란이 먼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거란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거란이 먼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이 나오니까 거란, 가나다. 그냥 가나다로 답을 찾으면 되네요. 1번이 답입니다. 1번. 이렇게 풀리면 사실 가나다가 답이면은 가나다가 답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서대로 써놓고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써보시고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1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었고 일어난 순서대로는 이렇게 지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에 1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8번 볼게요. 8번. 요것도 순서 문제인 것 같은데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관을 소집해서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까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일본에 먼저 예를 갖춰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자겸 활동기네요. 이자겸. 자, 나를 볼게요.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을 해서 최무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진포대첩인데 진포대첩 상당히 뒷시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가가 나보다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자, 다를 또 보겠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을 70일간 포위했더니 비축한 식량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충주성 전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몽골과의 항전이고요. 이거는 왜구랑 싸운 거잖아요. 왜구랑. 이건 왜구랑 싸우는 거고 이거는 몽골과 항전하는 거고 이거는 여진에서 활약을 했었던 금나라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볼게요. 요게 먼저겠죠? 여진정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몽골이 나옵니다. 왜냐면 거란이 있고 여진이 있고 몽골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왜구하고 홍건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순서대로 찾아주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가로 시작해야 되나요? 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몽골이 나와야 되니까 여진 다음에 몽골 나오니까 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 다, 나로 갈 수가 있겠네요. 가다나.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거란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몽골은 막 심할 경우에 9차까지 싸움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몇 차 사이에 몇 차가 끼고 하는 문제는 해지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덩어리로 한 집단으로 구별을 해서 거란과 여진과 몽골과 홍건적 왜구를 순차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에 요거를 쓰세요. 이거를 쓰고 이게 어떤 국가고 이게 어떤 나라고 이게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한 건지를 옆에 쓰면서 하나하나 대조해보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8번에 2번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대외관계 문제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50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낑겨 넣는 문제가 나오는데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풀어보니까 알겠죠? 어떤 사건 앞뒤로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토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고려시대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파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